오늘은 요 속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회동을 전격적으로 가졌죠. 김기현 대표 쪽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시요. 인터뷰를 좀 줄이고요. 예. 그 잡힌 것만 하고 그 김경지 우리 대변인 통해서 그냥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 예, 고치가 예, 되니까.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인터뷰를 좀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네요. 예. 인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뭐 친윤계열 의원들 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라 요구한 이후에는 첫 회동이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짧게 얘기하고 이제 비공개로 곧 전환이 됐는데 앞에 모두 발언에서 인요한 위원장은 당에 필요한 쓴소리라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인 위원장이 혁신위 의결 안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신속하게 당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화해 모드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지금 그림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좀 핵심적인 얘기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예, 원론적인 얘기들, 좋은 얘기, 서로 이제 문제 안 되는 얘기. 예를 들면은 뭐 당 중진들 험지 출마와 관련된 얘기. 이거는 뭐 비공개로 얘기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가 안건으로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거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뇌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 네, 뭐 신호, 이런 얘기, 신호, 네. 윤심 신호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뭐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좀 뭐 여러 반발이라기보다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네. 그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소신 있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줬다는 신호는 무엇이며 지금 받은 국민은 무엇이며 뭐 이런 이제 의문점이 좀 남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을 당이 일에 끌어들이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의식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들 그 논조를 좀 많이 유심하게 봐요. 굉장히 이제 여기가 지금 누구를 때리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냐, 뭐 윤핵관을 때리느냐, 김기현 대표를 때리느냐. 근데 조선일보는 스탠스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를 때리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때리기. 제목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전당대회에서 윤심 앞세웠던 김기현, 혁신위엔 윤심 언급하지 말라 반격. 내로남불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맞아요. 얘기는 맞는 아닌데 얘기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거에 윤심의 논란에 침묵했던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쓴 것도 약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누구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좀 보수 언론으로부터 여러모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약간 조금 힘든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그 대통령의 신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대통령실 이제 고위 관계자는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방향에 공감을 하고 말고도 없고 그냥 당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보면 될 거예요. 하나는 이게 지금 당의 쇄신 방향 중에 하나가 당정 관계, 수직적 관계를 조금 제대로 세워보자라는 것도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당내에서도 반발, 국민들 여론도 안 좋아지는 것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조금 미묘한 문제인데 뭐냐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죄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원 돈으로서 그 여론조사 돌려본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일종의 당무 개입에 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것이 유죄가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 같지만은 증거는 안 남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무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은 선을 그어야 되는 뭐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그 4.5 혁신안을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전략 공천 배제를 포함한 공천 혁신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최종 결정할 거라고요? 예, 그래서 공천 관련 내용이 혁신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뭐 도덕성 강화 쪽이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도덕성 들면은 강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여기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를테면은 범죄 경력이 있으면은 무조건 공천하지 않는다. 그게 뭐가 됐든 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된다.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용산 출신들 인사들이 이를테면은 여기 험지나 아니까 뭐 이를테면 중진들이 자리를 비운 이 지역구에 소위 말해서 무혈 입성하는 것을 조금 금지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지금 혁신안에 좀 뭐 얘기가 나오려고 한다라는 얘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핵관들이 아니면 친윤들이 빠진 자리에 뭐 용핵관이 온다. 아니면 뭐 검핵관이 온다. 검핵관이 온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불신이 엄청 많으니까 중진들의 자리 비우기나 험지 출마, 불출마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보증수표처럼 당 중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러면 혁신 안으로 담길지 약간 조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포함이 될지 아닐지를 예. 봐야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이른바 신사대학 범죄 저지른 사람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4.5에서 하겠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묘하게 권력 투쟁과 약간의 견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선 기획단의 단장이 누구냐면은 이만희 사무총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당 지도부고 김기현 대표하고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혁신위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공천 배제 뭐 이런 도덕성 강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해 볼게라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총선 기획단이 먼저 발표를 보는 거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거는 김빼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수용도 할게.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가 너희 말 다 들어주잖아라는 것도 하면서 또 하나는 혁신이 김빼기. 뭐 이런 거가 이제 조금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총선 기획단이 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공관이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 부르는 거. 공관위 같은 거는 작년 2020년 총선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1월 중순에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꾸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천의 실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총선에 임박해서 하는 게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12월 초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띄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은 뭐냐면은 혁신위원회가 얘기한 예를 들면은 청년 전략 공천 지역구를 뭐 하태경 의원이 뭐 하현대구로 해달라고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비례 50% 청년화했다. 이거는 혁신위가 할 것도 아니고 최고위가 할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띄우겠다라는 먼저 거예요. 띄우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핵심은 여기에서는 혁신위는 제안만 하는 거지 공관위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뉴스는 다 공관위가 가져갑니다. 권한이 있는 공간이다. 예,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공관위가 그러면은 혁신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유한 위원장을 존중하고 혁신위를 받들어주는 척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해주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혁신 죽이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뭐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치열한 수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지금 공관위를 미리 띄우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1월이나 2월에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실제 실행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특히 공관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랑 가까운 사람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당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당 내에서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겠네요. 네. 근데 보니까 이 당내 요구안에 대해서 뭐 혁신위가 제안을 한 거 특히 뭐 험지 출마 관련해서 워낙 반응이 없다 보니까 혁신 내부에서는 항의 차원에서 야 4.5 안건은 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게 나간 거는 조기 해체설이었고 좀 약하게 나간 거는 그럼 우리 태업하자. 아무것도 하지 받아들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액션과 리액션이 지금 서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것도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확정지은 건 아닌데 그게 오늘 그럼 나올지 이제 총선기획단에서 내놓은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좀 미뤄질지 요거를 보면은 이제 혁신위의 방향이 조금 이제 짐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또 김포를 서울에 2025년에 편입시키는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예. 2025년이라고 하면 먼 것 같지만 1월 1일이거든요. 2025년 1월 1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1년 1개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박하게 이게 이제 이 법대로라면 굉장히 긴박하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뉴시티 특별위원회라고 만들었잖아요. 그걸 만든 지 이제 2주 만에 이제 법안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법안 이름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은 내년 중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인데 지금은 민주당이 이거를 반대할 거지 명약관화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총선에서 우리를 다수당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2025년 1월 1일이 되려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핵심은 요거예요.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 주변에 있는 그 신도시 도시들 그러니까 편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도농복합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농어촌 특별 전형도 있고 그렇죠. 세금 문제도 있고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서울은 지금 법상 지방자치법상으로 특별시는 동만 둘 수 있어요. 읍이나 면을 둘 수가 없습니다. 특별시 산하에는 그럼 무조건 그냥 서울시 김포동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양촌면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김포구 양촌면이 양촌면, 네. 지금 뭐 그러니까 김포구의 양촌동이 되는 거죠. 되는 뭐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6년에서 10년까지 유예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유지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골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불안감들을 반대 그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그 불안감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은 뭐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어쨌든 6년 동안은 이런 기존에 누려왔던 혜택들은 어쨌든 유예해준다.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농촌으로서 누려왔던 혜택을 6년 동안은 누리게 해주겠다. 이거니까 반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편입에 대해서 뭐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 이제 약속이 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얘기 오갔는지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제 낡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미래지향 쪽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니까요.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당초엔 교통카드 정책, 뭐 수도권 매립지 등 뭐 현안 논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입장차만 서로 확인한 자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번째 모임이라고 해요. 5번째.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기후 그 카드 카드죠. 네. 서울시에서 만든 기후 행동 카드인가요? 제가 헷갈린다 이름이. 네. 그러니까 그거도 같이 논의를 하고 이를테면 뭐 수도권 매립지도 논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만 하고 인천 경기가 빠져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이게 그렇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천은 그래서 같이 이번 협의 결과로 인천은 같이 거기에 같이 동행하기로 했고요. 경기도는 연구를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그거는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김포 편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주로 얘기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셨듯이 김동연 지사는 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뭐 좀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스탠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뭐 여기저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최소한 김동연 지사만큼은 김포 편입 안 돼. 그리고 뭐 구리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도 다 편입 안 되고 이거는 총선용이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약간 멘트가 조금 살짝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이긴 하더라고요. 정치쇼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 강하게 비판했는데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난 거는 아무래도 당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은 조금 부정적이고 기류는 여전히 있었고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는 합의점을 찾기는 일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는데 이게 뭐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등을 돌아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시점에 대구를 가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일거수일투 쪽에 관심을 받았던 게 여러 모지만 요즘은 진짜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무래도 출마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과 대구 달성 산업단지를 찾는 건데 이게 뭐 법무부 얘기로는 이게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구 달성 산업단지는 왜 찾으시는지 법무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도 아니고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정치 행보를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건데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TV조선이 단독을 붙여서 나왔는데 네.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아, 후임 법무부 장관. 예. 아, 그럼 총선에 출마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뭘 할 것인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유력한 거는 총선 출마 아니냐?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저께 우리도 얘기를 했지만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언론 보도에 굉장히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이제 정치를 하려는 어떤 포석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법무부 장관만 지금 인사검증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금융위원장 이 정도입니다. 자, 기재부 장관은 추경호 의원이고요. 네. 국토부 장관은 원희룡 전 의원이고요. 의원이고. 국가보훈부 장관은 박민식 전 의원이고요. 금융위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누구죠? 김주현. 김주현. 그리고 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뭐 최근에 도는 얘기로는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관측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다 이제 총선 나갈 사람들이니까 같이 이 후임들을 찾긴 찾아야겠네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갔다라는 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죠. 사실상 총선용으로 지금 다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선 출마한다면 한 장관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거냐를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굉장히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지금 뒤에 이제 이탄희 의원도 나오시지만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그게 나오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위성정당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뭐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성정당 방지법도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실 고려를 해야 돼서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도권에서 야당의 거물 인사. 뭐 예를 들면은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같이 서울 중구 성동구 이런 데서 뭐 붙는다든지 서울 종로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전국 선거를 해야 되니까 좀 안정적인 데로 가자. 서울 강남에 가자. 서초나 강남에 가고 전국 유세를 다녀야 된다. 아니면 아예 비례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아직은 대진표가 확정도 안 됐고 지금 여기에서 여야가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그 비례대표제도 획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죠. 선거구 획정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중구랑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는 성동구랑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종로구 중구를 합치고 그럼 성동구는 어떻게 할 거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지금 지역구가 다 바뀌게 생겼어요. 지금 룰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출마를 할지조차 지금 가늠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굉장히 수도권에 나올 가능성이 점점 그게 강남이 됐든 아니면은 뭐 약간의 해볼 만한 강북이 됐든 이런 식으로 좀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가 한 장관에 대해서도 뭐 탄핵 추진 뭐 검토 시사를 했더라고요. 이건 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은 사실 여러 차례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뭐 이를테면은 저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할 때도 한동훈 장관 검토했다가 좀 접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검사범죄 대응 TF에는 좀 더 강경한 목소리, 과거에 철험회로 분류됐던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포진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그 좀 강성 지지자들은 빨리 왜 한동훈 탄핵 안 하느냐. 근데 이쪽에 그 수요와 니즈를 좀 맞춰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탄핵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압박 카드로 좀 쓰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검사 2명을 저번에 탄핵을 했다가 이제 그게 철회를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2명을 더 포함 더 늘려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당론처럼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지금 탄핵하는 것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디까지 지금 탄핵을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운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